자, 1대1 함수는 뭐냐? 거기 써있는데 1대1 함수. 함수 fx가 y에서 정의역의 원소, 두 원소 x1, x2에서 x1, x2가 같지 않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 가지 함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1대1 함수. 느낌이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한 개당 하나씩 대응된다는 얘기야. 1대1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이 만약에 1로 갔어. 뭐 1, 2, 3 이렇게 있었을 때 정의역에 예를 들어서 뭐 y가 뭐 1, 2, 3, 4야. 뭐 1이 만약에 2로 갔어. 그럼 2는 2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딴 데 가야 돼. 3도 딴 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당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선택받는 애들도 한 번 선택받으면 다른 애가 또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대1 함수라 불러.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 1대1 함수 정의를 잘 알아놔야 되는데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결론은. f의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정의역 x의 두 원소가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임의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원소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뭐뭐이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뭐뭐이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P이면 Q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같지 않아. 지금 1하고 2는 원소 같지 않지? 같지 않으면 대응되는 값도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애가 선택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 있는데 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같이 좋아하면 안 되고 다른 애 좋아해봐.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P면 Q이다잖아. 그럼 얘가 참이 되는 게 지금 1대1 함수인데 내가 이 P면 Q이다 함수가 참이 된다고 하면 또 뭐도 참이 된다겠지? 같이 가는 게 있었잖아. 영재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대우. 얘를 얘기하는 게 대우야. 대우. 어떤 거냐? 얘를 부정하고 얘를 부정해서 자리 바꾸면 됐죠. 그럼 이거 이제 대우도 똑같은 거야. 대우로 써 있어도 이게 1대1 함수 얘기하는 건데 대우로 보자면 이런 거야. fx1과 fx2가 같았다면 x1과 x2는 어떻게 됐다? 같은 거야. 자, 이 대우도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곳으로 갔다면 같은데 걔네들이 같은 거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1대1 함수 대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됐어? 1대1 함수 정의해.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피해서 서로 좋아하는 애가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르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프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재밌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대응 관계에서만 볼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 돼. 항상 얘기했지만 1대1 뭐 함수들은 항상 대응과 그래프가 같이 가야 되고 그래프가 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에서 명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래프로 넘어가진다고 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죠? 자, 1대1 대응은 일단 첫 번째 뭐냐?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1대1 대응인데 요거가 첫 번째 만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만족이 돼야 되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저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이게 뭔 소리냐면 선택을 받지 못한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4가 선택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2, 3이지.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이건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봐봐, 여기 공역은 지금 1, 2, 3, 4가 되어 있지만, 시역은 선택받은 놈은 1, 2, 3이기 때문에, 얘는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되겠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1대1 치역과 공역 같다는 건 뭔 소리냐? 이게 한 개랑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정역의 원소 개수랑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아야 돼.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원소 개수 같아야 돼. 안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남는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하나씩 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원소보다 여기가 더 많으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시역과 공역이 같은 게 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얘 역함수 때문에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배울 건데, 역함수라는 거를. 역함수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1대1 함수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그래프로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나중에 좀 봐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봐봐, 이런 거야. 내가 이게 만약에 y는 x제곱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1일 때도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도 뭐냐? 1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1하고 마이너스 1이 정역에 있는데 시역에 1이 있겠지. 그럼 1도 1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도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1대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냐하면 한 놈이 갔었으면 나머지는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 일단 함수는 돼야 돼. 함수는 돼야 되는데 이게 2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x축의 평행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돼. 왜냐면 x축의 평행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얘는 y 값으로 같이 가는 거야. 겹치는 놈이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이렇게 x축의 평행, 이 x축의 평행일 때, x축의 평행을 그었을 때 두 점 이상 안 만나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게 증가하거나, 그래야지만 이렇게 x축의 평행을 그었을 때 한 점밖에 안 만나는 거야.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계속 감소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되거나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은 증가 함수가 되거나 무슨 함수가 돼야 돼? 감소 함수가 돼야 돼. 그래프로 봤을 때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시트 전체에서. 이게 특징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냐, 지금? 그래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일단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연속함수인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특별한 사항들은. 결론은 이렇게, x축의 평행 그었을 때 한 점만 만나야 돼. 그게 제일 핵심이야.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까지 했어. 자, 여기 나중에 다 필요하니까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함수들의 몇 가지 특별한 함수들을 좀 배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3번이 뭐냐? 3번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1이면 1로 가는 거야. 정역이 1이면 1로 가는 거야. 2면 2로 가는 거야. 3이면 3으로 가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야. 어디에 대응된다고? 자기 자신. 그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항등함수.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가야 돼. x에서 x로의 함수인 거예요. 결론은. 그 자기 자신한테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fx는 x. 이게 함수야. x가 x로 대응된다.
y는 x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그래프로 보자면 이거죠.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니까 실수 전체에서 만약에 표현한다고 치면 y는 x.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항등함수야.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고. 그게 항등함수야. 항등함수에 대한 개념은 합성함수 때문에 나중에 배웁니다. 자, 뒤에서 써먹는 것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워가지고 합성함수랑 역함수도 뒤에서 배울 건데, 자, 여기까지 항등함수 어려워요? 안 어렵죠? fx는 x.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이제 상수함수. 이게 그 유명한 몰빵이죠. 인기 투표였는데 모든 남자애들이 한 명 여자만 찍은 거예요. 그게 상수함수야. 쉽게 보자면. 상수함수 fx가 c가 되는 경우 fx에서 y로 대응되어졌을 때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만 대응되는 거야. 하나만 대응되는 거야. 공역 중에서 오직 한 개의 원소만 대응되는 거야. 공역 y에서 원소 c가 대응되는 함수. 상수함수죠. 뭐 fx는 뭐 3. 모든 x는 다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는 거야. 3이 모든 걸 갖는 거지. 뭐 그래프로 보자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로 이런 게 되겠죠. 대응 관계에서 보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정역이 이렇게 1, 2, 3이 있었는데 공역도 뭐 1, 2, 3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한 명한테 다 가는 거야. 뭘 봐. 이게 뭐다? 상수함수다. 어려워? 안 어렵죠? 개념 다 배운 거야, 여러 가지 함수. 끝.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도 보고, 뭐 봅시다. 안 어렵죠? A특은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페이지 몇 페이지에 넘어가냐면, 페이지 151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는 거를 많이 내지, 일반적으로. 그냥 대응해서 보면 좀 쉬우니까, 뭐 금방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들을 기억하고 약속을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979번) 1대1 대응인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정확하게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역과 공역은 다 뭐야?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아래에서 아래로 가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 리얼 넘버로부터 리얼 넘버로 가는 거. 자, 기억 y는 2분의 1. 상수함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y는 2분의 1. 자,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1대1 대응이 얘가? 한 개당 하나씩 선택하고 있어? 다 몰빵인데? 이게 어디가 1대1 대응이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당연히. 다 몰빵이잖아.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니까. 니은 y는 2x-1은 뭐 이런 그래프 나오지 않겠냐?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맞겠죠? 뭐 증가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어봤자. 그 다음에 치역도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오거든? 공역하고 치역도 같다 안 같아? 같다요. 그래서 1대1 대응이야. 증가함수면서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 디귿은 우리가 그려보면 y는 x 더하기 절대값 x니까 x가 음수면 마이너스에서 0이 됩니다. 이거 이런 거야. 0으로 쭉 가다가 x가 보다 커지면 2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1대1 대응이야? 여기 망했죠? 여기가 망했죠? 음수일 때가?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리을은 2차 함수 아니야? 얘도 1대1 대응이냐 아니겠냐?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위로 볼록일 거 아니야. 뭐 이게 다 이렇게 두 개씩 만나가지고 이때 대응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안 돼, 안 돼. 미음은 가능한 것 같은데, 미음은 지금 두 개 나눠졌지. 음수일 때는 뭐야? y는 3x지. 이렇게 3x 기울기 이렇게 길다가 x0보다 커지면 x 기울기 줄어드는 거야. 그래도 뭐 그 증가함수니까 다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치역도 실수 전체죠. 그래서 얘도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은 몇 번이다? 니음이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1대1 대응을 통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증가 감소 함수가 돼야 돼. 전체 구간에서.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 980번에 보면은, 뭐, 보면 알겠지만, 1대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게 있거든? 980번에서. 그게 뭐냐? 디귿이에요. 이 디귿이 보면, 이렇게 됐잖아. 보여, 이게? 얘가 1대1 함수는 맞아. 왜냐면, 다 어떻게 돼? 다 어떻게 되죠? 하나씩 대응이 되죠?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 그러냐? 봐봐. 공역이 지금 뭐라겠지? 공역이 문제에서? 980번에서. 공역이 뭐라겠죠? 그래, 이게 전체. 이게 실수 전체. 이게 공역이야. 실수 전체. 치역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치역은 y값이잖아. 여기가 이만큼이야. y가 선택된 게. 이게 치역이야.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요것도 알아놔야 돼요. 요거 디귿 알아놓으세요. 이게 왜 1대1 함수가 되고 1대1 대응이 안 되는지. 이해됐어? 그럼 이런 그래프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공역이 실수 전체면 이런 그래프도 1대1 대응은 안 돼요. 1대1 함수가 되겠지만. 어떤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1대1 함수는 되겠지만 뭐는 안 된다?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자, 그 이유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치역이랑 공역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그래프로 바뀌었을 때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979번 문제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거의 출제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81번에 보면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오는데 맞아 안 맞아? 그럼 한 개당 하나씩 선택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대응을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981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야. 맞죠? y는 뭐죠? 4, 5, 6이지? 근데 뭐 어떻게 했어? f1과 f3을 더하면 몇이 된다고 했어? 대응된 게 10이고 f2랑 f3이 대응된 게 몇이라고 했냐면 9라고 했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더해야지 3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1, 3은 10이 돼. 10대면 4륙 아니냐 4륙? 맞아 안 맞아? 2, 3은 몇이야 지금? 9라고 했지. 그럼 이게 뭔 소리야? 2로 가면 하나 줄이잖아. 그러니까 1이 더 큰 데로 간다는 거야? 적은 데로 간다는 거야? 1이 더 큰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2는 똑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이게 빼보면 나오겠지만 F1 빼기 F2가 되겠고 여기 빼면 없어지고 여기 빼면 1이야. F1이 F2보다 더 큰 데로 가요. 1이 더 큰 데로 갑니다. 만약에 F1이 만약에 5로 갔다면 F2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6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F2보다 F1이 더 큰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F2가 만약에 5로 갔다 예를 들어서 F1은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F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4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상황이야. 뭐 5, 6으로 가든지 4, 5로 두 개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인데 5, 6 가는 게 아마 답일 거야, 여기서는. 뭐, 어차피 5, 6 아니면 4, 5밖에 안 써. 1 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F1은 계속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가고 F3은 4로 가서 더하면 10. F2는 5로 가고 F3은 2에서 더하면 9. 이게 이 상황이야. 자, 이거 끝났고요. 넘어갈게요. 유형 7번. (982번) 자, 1대 대응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직선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정의역이, 보면 알겠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정의역이 마삼부터 3까지가 되겠고요. 시역이 1부터 13이 됩니다. 이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함수는 돼야 돼. 함수는 되는 상태에서 직선 모양입니다. 1대1 함수니까. 이런 거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이 안 돼요. 얘는 1대1 함수. 왜냐? 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치역이야. 공역은 이만큼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1대1 대응이 되면 두 가지밖에 없어. 똑같은데 증가 또는 감소되는 플롯차는 요거 첫 번째 1번 아니면 2번 요것밖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A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2번은 안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니까 요거죠. 요 좌표를 찾으면 마이너스 3,1 1이 돼야 됩니다. 3,13 요 두 점으로 만들어서 기울기 양수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기울기 구하면 3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죠. 기울기. 그 다음에 13 빼기 1이 돼서 6분의 10이니까 기울기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fx는 기울기가 2에다가 뭐 마삼 플러스 1이라니까 x 플러스 3 더하기 1 써서 2x 더하기 7. 그래서 a는 2가 되겠고 b는 7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하면 답은 9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들,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돼야 되겠고,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된다? 무슨 함수가 된다? 1차 함수. 직방. 직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983번에, 자, 이제 문제들을 보세요. 이제 문제들이 이게 구간별로 다르게 줘. 983번에 보면 구간별로 다르게 주는데, 이거 1대 대응을 잘 알아야 돼. 그래프에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구간별로 다르게 주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어.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의 범위인데, y는 x 플러스 4야. 그래서 fx를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치면, 얘는,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부터는 기울기 2로 증가해. 얘는 1대 함수가 1대 대응이 되겠냐, 안 되겠냐? 조여. 우리 지금 졸려요. 응? 지금 주인이 졸려 벌써. 지금 연휴에 휴일증이 다들 이게 공부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여기 때 맨날 놀기만 하고 앉아있고 와서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다들. 응? 자,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치역이, 표시해볼게, 치역이 여기야.
요 범위 있다. 여기서는 여기야. 여기가 벼. 치역이 벼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공역은 시수 전체인데 치역이 여기랑 여기니까 이거 벼어. 같지가 않은 거야. 치역과 공역이. 이렇게 중간에 붕 떠버리면 이게 1대1 이건 1대1 함수긴 해. 1대1 함수긴 하지만 뭐는 될 수가 없는 거야?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y값 가지는 거, 치역하고 공역하고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부해. 대충 공부하는 거.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 그냥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 많다는 거야. 수학 공부. 다 못하는 애들이야. 다 수학.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망해. 이게 지금 0부터 1까지가 치역이 비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수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됐을 때도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그게 983번이야. 자, 뭐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선생님 2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안 될까요? 자,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되냐? 실수 전체로 보면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 없어? 1대1 대응이 잘 안 돼. 어? 안 되지. 이게 두 개씩 만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랐어야 돼. 정역을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쓰던지. 이렇게 정역을 자르면 어떻게 돼? 감소합도 돼, 안 돼? 아니면 이쪽에서 자르던지. 정역을 이렇게 자르. 아니면 정역을 이쪽만 보는 거야, 대칭축에서.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전체를 보면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만 정역을 잘라. 시수 전체를 놓지 말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에 갖다 쓰던지 아니면 이쪽만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지. 전체 시수 전체로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왜냐? 근데 여기만 내가 만약 갖다 썼어. 이쪽만 갖다 썼다고 쳐봐. 그럼 다 하나씩만 만나죠. 1대1 대응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하나씩만 만나니까. 잘라쓰겠다는 거 이쪽만 잘랐던지 이쪽만 잘랐던지 2차 함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대칭축을 기준으로 다 하면 안 되니까 이쪽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함수가 될 수 있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제 그 문제가 몇 번 문제냐? 그 문제가 984번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함수가 나와. 왜냐? 1차 함수가 1대1 대응되기에 가장 좋은 문제야. 큰 문제가 없어. 근데 1차 함수만 내면 너무 쉬워, 안 쉬워? 쉽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 2차 함수를 갖고 와서 자른다든지 아니면 구간별로 함수를 다르게 줘.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뭐 이런 함수 주다가 0보다 크면 뭐 이런 함수 준다든지. 이게 몇 번이야? 이게 983번이잖아. 이게 984번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조금 복잡하게 줘. 왜냐면 1차 함수 주면 너무 쉬워, 안 쉬워? 쉽지. 다 맞아. 그러니까 함수를 꼬아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건 뭐냐? 함수를 헷갈리게 주는 거야. 그럼 넘어가 봅시다. 985번을 봤는데 지금 문제를 보는데 이 문제를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를 어떻게 줬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듣냐 지금? 함수를 잘 봐야 돼. 함수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 모양을 볼 때 함수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망해. 응용 문제들이 너무 많아. 자 봐봐. 985번에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봐봐. 985번 문제 별표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985번. 별표 치세요. 썼어?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을 갖고 와요. 이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한다겠냐?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한다겠냐? 어떻게?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나눈다고 했지 않냐? 맨날? 이제 지겹지 않냐? 절대값 나오면 탈출시켜가지고 나누라고 맨날 하지 않았어? 이제 절대값 이제 나오면 이제 좀
지겹지 않냐? 저자가 나오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알아서 탈출시켜라. 그 얘기를 한 내가 몇십 번, 몇백 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거 엄청 많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절대값에 보면 그냥, 야, 이제 전자적으로 될 때 되지 않았냐? 이 정도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전자도 되지 않냐? 나오면, 나눠, 그냥, 아니, 양수냐, 음수냐. 탈출시키란 말이야, 그냥. 지겹게 얘기했잖아, 이것도. 양수, 0보, x가 3보다 크나 같을 때. 양수야. 나누라고. 그러면 ax 빼기 3이니까 3a니까 a 플러스 2x 내리셔서 정리.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ax 플러스 3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x에다가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절대값 나오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뭐냐? 절대값이 있지만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준 거예요. 구간별로 무슨 함수 줬다고? 다른 함수. 자, 그러니까 3보다 클 때는 이런 1차 함수를 준 거고 3보다 작을 때는 이런 1차 함수를 준 거야, 지금.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그리고 이게 3일 때는 같아요. 3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같은 값이 나옵니다. 3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둘 다 2x-1이 나오니까 3 집어넣으면 둘 다 3,5를 지나가는 점이야. 그럼 봐봐. 이게 결론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 어떤 그래프가 돼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둘 다 1차 함수잖아. 자, 1차 함수의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누가 결정해? 1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그래프에 정확하게. 지금 다 애매하게 대답하잖아. 그러니까 뭘 잘 모르니까 맨날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 못하면 다 애매하게 대답한다니까. 뭐가 결정해? 1차 함수에서. 봐봐. 이거랑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고, 지금. 누가 결정해? x값이 아니라 기울기가 결정하지. 무슨 뭐 x값 결정합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함수고, 기울기가 음수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감소함수. 뭐 맨날 얘기하잖아. 이제 1차 함수 지겹지 않냐, 이제? 맨날 물어보는 거 기울기. 맨날 뭐, 기울기 중요하다, 뭐, 지겹게 얘기하잖아, 맨날.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누가 결정하냐면, 누가 결정한다고? 이 앞에 있는 기울기가 결정한다고. 뭐가 결정한다고? 기울기 1차 함수는. 그러니까,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증가했다가 3부터 갑자기 감소로 바뀌었어. 자, 이러면 1대 대응이 돼, 안 돼? 안 되지. 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어. 이러면 곤란한 거야. 그럼 결론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얘가 증가였다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증가가 돼야 되는 거. 얘가 감소였다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감소가 돼야 돼. 결론은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로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게 뭔 소리야? 곱해서 양수다. 부호가 같다는 게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야. 엄청 나오잖아. 이것도 이제 지겹게 나옵니다. 둘의 부호가 같아요. 곱하면 양수다. 둘의 부호가 달라요. 그럼 뭐야? 곱해서 음수다. 자, 이건 이제 뭐 미친듯이 나옵니다. 좀 지겹도록 나오는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인 거야. 머릿속에 넣으라고 제대로 한 땀 한 땀씩 계속 공부하란 말이야.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곱한 게 양수란 얘기고,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곱했을 때 음수다 얘기야. 얘는 둘의 부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 부호 같다니까 지금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가 돼야지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몇 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냐?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 이렇게 되겠죠? a-2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a 플러스 2, a-2는 음수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a는 2가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함수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야. 1대1 대응을 낼 때 어렵게 문제를 내고 싶으면 함수가 그냥 대놓고 1차 함수는 딱 줘. 너무 쉬운 거야. 지나면 강아지도 맞아요. 저런 거는. 공부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복잡하게 좀 꼬아.
꼬아서 증가함수가 계속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감소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묻는 거야, 그런데. 함수를 계속 바꾼다고. 절대값 집어넣고, 2차 함수 막 따라서 쓰고, 1차 함수 구간별로 다르게 주고, 막 이런 짓 하는 거야, 계속. 헷갈리게 되려고. 넘어가. 자, 8시까지 달려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뭐라 그랬더니, 노답들이 많더만요.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자, 1대1 대응까지 끝나서 1대1 대응 워낙 중요합니다. 1대1 대응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야. 1대1 대응 너무 중요해.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인데 항등함수는 뭐라겠어? 들어가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야. 그냥. 투명해. 그냥. 속이 훤히 보여. 들어가는 순간 나와. 상수함수는 뭐야? 한 곳에 몰빵.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986번에서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 그럼 얘는 어디로 몰빵되는지 찾아야 되겠지. 자, F2 더하기 G-1은 5인데 F2는 몇이야? 항등함수니까 몇이야? 어? 항등함수라니까 지금 들어가면 자기가 그냥 나온다고. 그래. 얘가 2라는 얘기는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3. 상수함수는 어디 몰빵? 3에 몰빵. 지금 상수함수는 다 3으로 가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얘기야. 됐어? 그럼 뭐, 문제 쉽잖아, 이거는. 그럼 F 더하기 G4인데, 문제가. F4는 어디로 가겠어? 항등함수니까 5로 가겠지? 들어온 데 나오니까. 하여튼 G4는 어디로 가? 3으로 가겠지. 다 몰빵이니까 3으로 몰빵가 나눴잖아. 다음 몇이 되는 거야? 8. 답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의역을 제한시키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나온다고? 정의역. 그런 문제의 첫 번째가 뭐냐? 980 몇 번이야? 7번. 정의역을 제한시키는 거야. 지금 문제를 보면 일단 2차 함수가 나와. y는 x가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실수 전체로 봤을 때는 항등함수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 항등함수가 안 돼. y는 fx가 지금 980을 봐봐. 정의역을 제한시키는 거야. 지금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이게 fx가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2야. 얘가 항등함수야? 아니잖아, 전체면. 근데 항등함수가 되도록 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 들어갈 때 자기 대신 나오는 거 찾으면 돼. 뭐만 찾으면 된다고? 들어갔을 때 자기 대신 나오는 거. 그거 뭐야?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아. 뭐 찾는다고? 이게 뭔 소리야? 들어갈 때 자기 대신 나오는 거 찾으라고. 그럼 교점 어떻게 찾아, 이거? 어떻게 찾아? 연방 아니야, 연방. 이제 지겹지 않냐? 연방하면 나오잖아. 이 점으로만 정의역을 제한을 시켜버리면 얘도 무슨 함수가 될 수 있다?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 점에서 자기 자신으로 나오니까. 실수 전체가 항등함수가 안 되지. 왜냐면 다 자기 자신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랑 연방을 때려가지고 연방 때려서 교점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삼이 되는 거고, x가 마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삼 들어가면 마삼 나와요. 4 들어가면 4 나왔나?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항등함수는 아니지만 정의역 x를 마삼하고 4로만 놔두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있다고. 어떻게 정의역 제한시켜 놓으면.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되겠어? 마삼 하나만 있어도 되겠고. 뭐 하나만 있어도 돼? 4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 왜냐면 결론은 이렇게 되면은 x가 마삼하고 4가 정역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마삼하고 4로 가는 거야.
이 함수의 대응을 써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자기 자리 가는 거야. 항등함수라는 거야. 정의역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마3하고 4 아니면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마3만 있던지 아니면 또 뭐가 있는 거야? 4만 있어도 대응 되잖아. 자기 자리 가잖아. 정의역을 제한시켜가지고 또 뭐를 만들 수 있다? 함수들은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때는 뭐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떤 함수하고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쉬우니까 정의역을 제한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는 항등함수가 아닌데 정의역을 제한시켜서 항등함수가 되도록 만드는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된다 안 된다? 자주 된다는 거야. 그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그거를 좀 내면은 그게 몇 번이냐? 그게 990번. 그게 몇 번이라고? 990. 지금 함수들을 복잡하게 낸 거야. 2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2부터 6까지는 1차 함수, 6보다 클 때는 2차 함수. 이때 이게 항등함수가 되려면 또 뭐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어? 정의역을 좀 제한시키는 문제인데 뭐하고 교점 찾으면 돼? 이 함수랑 뭐의 교점 찾으면 되겠어? 원리가. 지금 우리 뭐하고 교점 찾았어? y는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또 뭐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y는 x야. 그렇게 a, b, c를 설정하게 되면 정의역을 제한시키면은 얘도 무슨 함수가 될 수 있다?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 하지만 정의역을 제한시켜가지고 우리가 항등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왜냐면 그냥 내면 너무 쉬우니까. 야, y는 x 뭐 4개 있냐? 이거 4개 있냐?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내는 거야 맨날. 자, 그러면 990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죠. 이거 그림 그리면서 풀어봐. 다 그려봐. 그림도 그려보고. 결론은 그림을 여기 잘 못 그리면 망한 거야 함수는. 여기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놈들이 있는데 다 쳐맞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아니 어떻게 그래프를 함수에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푼다는 것 자체가 대체 어떤 발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세요 전혀. 연준형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신 아직 못 차렸어. 정신 차리기가 우리 천하에는 얼굴 볼 수도 없어요 지금 한동안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를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안 할 거면 그냥 특성화고에 가는 게 낫지 않나. 언젠가 정신 차릴까나? 2보다 작을 때는 1 상수함수. (2부터 6까지는) 2일 때 몇이냐? 2일 때 3x 마이너스 8 2일 때 몇이야? 마이너스 2 6일 때는 10인가? 6일 때는 10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2일 때는 마이너스 2였다가 뭐 6일 때는 뭐 10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10 됐다. 여기는 이제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는 4가 대칭축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6일 때 몇이야 그러면? 4일 때 몇이냐? 4일 때 6일 때 몇 나와? 6, 6에 36 8, 6에 48 더하기 14니까 6일 때 2인가? 6일 때 2야? 그럼 2에서 쭉 올라가는 거야. 대칭축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대항될 때 뭐 찾으면 되냐? y는 뭐랑 만나는 점 찾으면 되는 거야? y는 x랑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A, B, C가 되는 거야. 뭐랑 교점 판단된다고?
얘랑 똑같아 사실. 차이점이 없어. 마이너스 x 교점 찾으면 되는 거야. 같은 문제 유형인 거야 다.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 몇이 되겠냐? 여기 몇일 때 상수함수니까 1일 때 몇 되는 거야? 1 되겠죠. 마이너스 교점이니까 1일 때 첫 번째 a가 1인 거야. 여기 교점은 얘랑 교점이잖아. 마이너스 x랑 교점 때리면 어떻게 돼? 4냐? 2x는 8이니까 x는 4. 여기 교점 4일 때입니다. 언제 때라고? 4. 그 다음 여기 교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는 x하고 교점은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차 방정식이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이쪽만 따졌으니까 7일 때겠죠? 여기가 7일 교점. 그래서 정의역이 되시는 게 뭐야? 1, 4, 7이야. 근데 ABC가 뭐가 된다? 1, 4, 7이 된다. 그러면 상대함수가 되는 거야. 다 더하면 몇이야? 다 더하면 12가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함수의 개수. 약간 경우의 수 같은 문제인데 여기 유형 문제들은 다 991번은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함수 개수. 이게 1대1 대응 함수가 뭐랑 같냐면 순열이랑 같아요. x에서 x로 가는데 얘는 1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다? 다 갈 수 있죠. 3가지. 1은 3가지. 얘는 3가지. 얘는 3가지가 되고 얘는 얘 피해가야 되니까 2가지. 얘는 얘를 둘 피해야 되니까 1가지. 순열처럼 되는데 1대1 대응하는 개수 p는 3p에 3이 돼서 3, 2, 1이 돼서 6개가 나옵니다. 순열하고 똑같아요. 항등함수 개수는 뭐 하나밖에 안 나오죠. q는 항등함수는 뭐 1은 1로 가야 되겠고 2는 2로 가야 되고 3, 3 가야 되니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 개수 r은 뭐 1 몰빵, 2 몰빵, 3 몰빵. 상수함수 개수는 공역의 원소 개수만큼 나와. 상수함수 몇 개 나온다고? 공역의 원소 개수 뭐 1, 2, 3, 1 몰빵, 2 몰빵, 3 몰빵 3개 나옵니다. 다 더하면 답은 이제 10개가 되겠네요. 뭐 이런 문제. 약간 경우의 수 파트 문제처럼 되는 거죠. 992번 같은 문제도 똑같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했잖아.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제대로 안 했던 친구들은 또 좀 헤매겠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했으니까 다 선택을 받아야 돼. 된다고? 그러니까 뭐 2A, 2A, 3B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2개가 선택받고 하나는 한 놈이 선택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오냐? 함수의 개수는 1도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로 갈 수가 있어. 총 함수의 개수 몇 개가 나와? 8개. 2가지, 2가지, 2가지. 다 선택자 2개씩 있으니까 8가지란 말이야. 2의 3승이야. 이거의 세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A 몰빵, B 몰빵만 빼면 돼. 뭐만 빼면 된다고? 몇 개야 그게? 2개.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몰빵만 안 되면 A, B가 다 선택을 받는 거다 안 받는 거다? 받는 거다. 반대로 해서 많이 풉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뭐 다 세도 돼요. 뭐 다 선택받도록 세도 되는데 그래도 6가지 나오니까 금방 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대충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상문제로 가면은 나오는 문제가 995번 경우의 수 문제 같은데 약간 응용돼가지고 애들이 잘 못 풀 만할 수 있어요. 어렵게 되면 경우의 수가 어렵게 되면 어려워가지고 1, 2, 3, 4인데 자 가를 봤더니 x에서 x로 함수야. 그러니까 1, 2, 3, 4에서 뭘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1, 2, 3, 4로 가는 겁니다. x가 집합 x의 원소일 때
x 더하기 fx는 뭐다? 무슨 수다? 홀수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1대1 대응이야, 첫 번째. 첫 번째,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순열을 쓸 확률이 없죠. 순열을 많이 쓸 거고. 다 나눠서 되는데, 첫 번째, x가 1이야. 그러면 1 더하기 f1이 뭐가 돼야 돼? 이게 홀수라고 했으니까. 자, 1하고 뭐를 더해야지 홀수가 나오냐? 뭐를 더해야 돼? 무슨 수를 더해야지 홀수야? 짝수. F1은 짝수란 얘기야. F1은 짝수를 가야 된다, 무조건. 이해됐어? 2가 되면은, X가 2가 되면은, 2 더하기 F2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F2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야, 홀수야? 홀수. 똑같이 하면, F3도 짝수. F4는 무슨 수? 홀수로 가야 된다. 이해됐어? 결론은 1, 3은 어디로 가야 돼? 1, 3은 2하고 3은 짝수로 가야 돼. 2 아니면 4로 가야 돼. 그럼 얘가 2 아니면 4로 가면 두 개의 선택지가 있겠지만 얘는 선택지가 몇 개밖에 없어? 피해 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얘가 2를 가거나 4를 갈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놈은 3은 피해 가야 돼. 1대 대응이니까. 마찬가지로 2하고 4는 홀수로 가야 돼. 2하고 4는 1하고 3으로 가야 되니까 얘도 선택지가 몇 가지야? 두 가지.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피해 가야 돼. 1대 대응이니까. 총 경우의 수가 이게 다 곱하면 나옵니다. 경우의 수니까 이게 곱의 법칙이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 파트 문제들이 이렇게 조금 응용돼가지고 출제들이 많이 되는 게 요즘 대세가 되겠습니다. 대세. 자, 됐죠? 자, 넘어갑시다.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배워야 되는데, 996번 나중에 풀어놓으시고요. 합성함수 앞으로 좀 갈까요? 합성함수 개념으로 가면, 합성함수는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쫄 필요가 없는데, 합성함수 개념은 페이지 144페이지에 있는데, 합성함수랑 역함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합성함수는 함수를 여러 번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나는 합성함수라기보다는 약간 함수를 이어놓았다고 해서 징검다리 함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 대응을 시킨 다음에 g라는 함수는 y로 z로 대응을 시켜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쓰는 거죠. 집합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고 얘를 다시 g라는 함수를 통해서 z로 대응을 시키는 거. 나온 거에 대해서 대응시키는 거예요. 순서대로. x가 들어갔을 때 함수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얘는 fx로 대응이 되겠고요. 다시 g라는 거의 규칙, 다시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가 다시 대응이 돼요. g의 fx가 다시 대응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합성이라 부른다. G of F. 먼저 들어가는 놈이 뒤에 있어요. 규칙이에요. 먼저 들어간 놈은 어디다 쓴다? 뒤에 쓴다. 그래서 이렇게 F 다음에 G가 됐다. F 다음에 F에서 나온 거를 다시 G에 넣는다. 그래서 G of F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때 우리가 이 G of F라는 합성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X에서 G로 가는, Z로 가게 되는 걸로 정의를 하겠고요. 표현 방법은 G of F에다가 X를 대응시키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G의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함수를 여러 개 거쳐가는 거 그러니까 나왔던 걸 또 함수를 대해서 또 대응시키고 계속 반복해서 대응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합성함수라 배워요. 뭐라 부른다고요? 합성함수.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먼저 들어가는 놈이 뒤에 써야죠. 순서대로. 여기 이제 예제를 보면은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결론적으로. 뭐 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런 예제를 한번 봅시다. x가 있고요. f로 해서 이제 y로 가고 그 다음에 g로 이해서 그 다음에 g로 가는데 여기가 마1하고 0인 거고 여기는 1하고 2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4가 있다고 치면은 자 마이너스 1은 먼저 어디로 대응되냐? 2로 대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은 어디로 대응되냐? 1로 대응되는 거예요. g로 이해서 1은 다시 어디로 대응된다? 3으로 대응되고 2는 어디로 대응된다? 4로 대응된다. 그러면 일단 f하고 g를 지났을 때 g of f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뭘로 가죠? 2로 가죠. 다시 2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 2가 된 거야. 2가 다시 g로 대응되면 뭘로 가죠? 이게 단 거예요. 한 거야. 그럼 다시 g of f의 0은 몇이겠냐? 0은 다시 1로 갔다가 1로 올라가죠? 3으로 가죠?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f-는 몇이야? f-는 몇이죠? 2로 대응됐고 f0은 어디로 대응됐죠? 1로 대응된 거 보이시죠? 그래프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 봐봐 이게 뭔 소리냐면 f-를 f에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오죠. 그럼 이게 다시 g의 2가 되는 거야. 아까 이렇게 쓸 수 있지. g의 f의 마이너스 1인데 f-는 2니까 g2가 들어갔고 g는 몇이다? 4다. 나온 거에 들어가고 나온 거에 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규칙대로.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이때 여기서 정의역은 뭐냐? 얘야. 치역은 뭐다? 얘가 되는 거지. 중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 이때 합성함수도 약간 연산법칙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 거 같냐? 순서 바뀌면 같아질 것 같냐? 안 같아질 것 같냐? 네가 봤을 때 달라질 것 같지? 봐봐 이게 여기로 올 거 아니야? 망하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거니까 3, 4가 나와야 되는데 얘하고 얘 가면 마이너스 1하고 0 나오지 않겠냐? 그럼 같은 값이 될 수가?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에 성립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순서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환법칙에 성립하지 않아 이게 절대로. 이거 순서 바꾸면 같은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 틀려요. 순서 바꾸면. 값이 달라져요. 특별한 케이스에 같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합성함수할 때. 하지만 결합법칙은 상관없어. FGH가 있었을 때 여기 먼저 하고 얘 합성하는 거나 뒤에 먼저 합성하고 F 하는 거나 순서만 안 바꾸면 같아.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 봅니다. 뭘 성립한다? 결합법칙. 연산 느낌이야. 함수의 연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순서만 안 바꾸면 먼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상관없어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항등함수랑 합성함수하면 어떻게 될까? 항등함수랑 합성함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기 자신이 항등함수는 어차피 들어가면 누가 나와?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항등함수를 지나가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니까 상대함수는 별 차이가 없고. 자, 이게 합성함수 개념이에요. 어렵나요? 그냥 함수를 여러 개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징검다리처럼 나온 거 또 집어넣어서 지나가서 뭐 중간 단계를 좀 생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합성함수 하다 끝날 건데 오늘은. 페이지 153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약간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역함수랑. 약간 대응하는 규칙을 조금 바꾸는 연산 느낌? 집합의 연산 느낌처럼. 자, 997번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기인데, 일단 fx라는 대응되는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차 함수로 대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4로 대응이 됩니다. gx라는 함수는 2차 함수로 대응이 된다 안 된다? 2차 함수 맞냐? x제곱 마이너스 4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f of g 마이너스 1 들어갈 때 요 뒤에부터 들어간다겠다. 순서가 여기부터 넣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넣는 거야. 자, g 마이너스 1 먼저 g를 거쳐 마이너스 1이 g에 들어가. 몇으로 나오냐? 들어가. 마3 아니야? 마3이 다시 들어가는 거야, f에다가. 이렇게. 이해됐어? 마3 들어가면은 여기야, 여기야. 어디야? 정의역 어쪽이야? 위야, 아래야? 마이너스보다 크냐, 작냐, 얘가? 여기 아니야? 마3 들어가면 몇이야? 몇 나오면? 그러니까 이쪽이 10인 거야. 그냥 나온 거 다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뭐 징검다리 함수 같은 느낌 생각하면 돼. 뭔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면, 그 다음에 F2 2 들어가면 여기야, 여기야. F에 먼저 들어가네, 2가. 아래 아니야? 그럼 4로 나오겠지. 그럼 G4를 이제 구하면 되겠지. G4는 몇이야? 12? 그럼 결론은 10 빼기 10이네? 몇이야? 답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라는 거지.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합성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함수를 여러 개 지나가는 거예요. 나온 거 또 집어넣고, 나온 거 또 집어넣고. 뭐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게 별로 없어요. 순서만 잘 지켜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 999번 하나 써볼까요? 999번. fx가 2차 함수를 줬어요. 2차 함수를 줬는데 미지수가 하나 있죠? 상수항에다가 미지수 하나 줬죠? a 구하는 건데 a 구하기 하기 위해서 f of f4랑 뭐랑 같다고 했죠? f of f 6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때 뭐의 값을 구해라? f6. 그럼 되겠어. 4 넣으면 얼마 나오냐? f4. 4, 4, 16 빼기 4, 4, 16 더하기 a니까 f4는 몇이야? a죠. 그러면 fa가 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자, f6은 몇이냐? 6 들어가면 얼마 돼? 6, 6에 36, 6, 4, 24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12가 되겠지. 이거 됐어? 자, 그럼 a 집어넣어. a 넣으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a가 되겠고 a 플러스 10이 들어가. 몇이냐? a 플러스 12 제곱해봐. 플러스 24a 플러스 144.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8. 마지막에 플러스 a죠? 둘이 같다는 겁니다. 느끼면 돼. x 자리에다 넣은 거야 그냥.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어려워 너무? 그냥 넣기만 하면 돼. 나온 거 다시 넣으면 돼요. x 자리에다가. 뭐 하는 게 없어? x는 사라지겠지 이거. 마이너스 4a도 이거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A도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만 남네. 여기 자변이 0 남고 24A에다가 144에 48 빼면 몇이냐? 마이너스 플러스 96인가? 맞죠? 그럼 A는 몇이야? A 마사지. A 마사니까 fx가 나와요. 일단 마사 집으면 되겠죠? 문제 있습니까 여기까지? 끝났어 이제. 뭐 이런 뭐 계산 문제야 사실 뭐 되게 어려울 거 없죠? F2 구하라겠어. F2 구하면 마지막 답이 나오겠죠? 2의 제곱 4, 4이 8 빼기 4니까 마이너스 8. 이거 답입니다. 어렵습니까? 자, 순서 잘 집어넣어서 넣으면 되겠고, 뭐 첨벙 같은 문제들은 첨벙 문제도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F 오브 G 먼저 쓰고, 첨벙 문제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결합법칙 써서 문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됩니다. H 오브 G를 알잖아. H 오브 G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F를 연산해서 A를 넣으면 됩니다. F 먼저 집어넣고 이것도 줬거든요. 함수를. 그거에다 넣으면 돼요. 그게 마이너스 6이다. 그럼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fx를 볼게. 이게 결합을 성립하니까 앞에부터 먼저 해도 돼. fx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x 플러스 2에 대응된다. 그럼 여기 A 들어가면 뭐로 대응되겠어? 얼마 더해서 나온다고? 2 더해서 나온다고. 하여튼 보자마자 2 더해서 대응된다고 그냥. 야, 뭐 어렵대. A 들어가면 A 플러스 1로 나오겠지. 그냥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A 플러스 1로 나온다고. 다시 넣어. H 오브 GX가 뭐야? 뭐라고 했어? H 오브 GX가 A 플러스 1에 들어간다. 여기도 이제 들어가면 돼. 여기 X에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배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게 몇이었다? 마6이다. A 값을 마이너스. 없어지면 0.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문제들은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바꿔도 된다. 순서만 안 바꾸면 된다. 앞에 먼저 연산하냐, 뒤에 먼저 연산하냐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001번은 1대1 함수, 1대1 대응까지 써가지고 이거 찾는 문제거든. 둘 다 1대1 대응이니까 1001번은 뭐 한번 풀어줄게요. 중문제긴 한데 일단은 x로 1, 2, 3에서 x로 대응되는 건데 나머지 찾으면 돼. 이게 f도 1대1 대응함수고 g도 1대1 대응함수. 이렇게 그려주세요. g도 1대1 대응함수. 첫 번째 f3과 g2는 1이다. 3은 1로 갔다. 3은 1로 갔다. 2는 어디로 갔다? 1로 갔다. 준 겁니다. 멍때리지 마. 이해됐어? 네. 그러면 C 오브 F의 3은 F 오브 G의 2랑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2로 같네요. 자, F3은 몇인가 줬죠, 문제에서? 이죠? 그럼 G는 몇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G는 2라는 얘기야. 1은 어디로 간다? 1은 어디로 간다? 3은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는 거지. 끝난 거죠. 여기도 G는 몇이라 줬죠? 1을 줬잖아. F1은 몇이 되는 거야? 2죠. 1은 2로 가면 1은 어디로 가야 돼? 끝났죠. 끝난 문제예요. 1대1 대응이랑 합성함수랑 결합해서 낸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에서 서로 같은 함수 나옵니다. 유형 11번이야. 유형 11번. 유형 12번. 유형 13번까지는 열심히 하고 싶은 나의 마음. 계속해서 팍팍팍 합시다. 빠르게 좀 나갈게요. 이제 시간 관계상 1002번. 자, fx는 ax 더하기 1이고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서로
같아졌다. 그러니까 f of g랑 g of f가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만들려면 a 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실수 전체니까 x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f of g의 x하고 뭐랑 같은 거야? g of f의 뭐가 같은 거야? x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소 들어가면 다 똑같이 나와야 돼.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gx는 일단 나오면 뭐가 나오냐? gx 뭐가 나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이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gx. x가 들어가면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fx 들어가면 뭐로 나오냐? fx 들어가면 뭐로 나와? 이게 ax 더하기로 나오잖아. x 들어가면 뭐로 나온다고? ax 더하기로 나온다. 여기 됐어? 그러면 다시 이거 계산하는 거야.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x 더하기 1. 마이너스에다가 ax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둘이 서로 같다. 상등식이죠? 개수 비교법 쓰면 된다, 안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야 돼. 왜냐면 어떤 정의역의 원소가 실수 전체야 지금. 그러니까 뭐 들어가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 모든 x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등식으로 됩니다. 이게 문제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ax 내림차수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여기도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자, 1차 항에서 같아 안 같아? 그럼 탕수함만 같으면 되죠? 얘랑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마삼이랑 같으면 되겠죠? 계수비교법이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마3이다. 마이너스 2a는 넘어가면 마4니까 a는 몇이다?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성립하도록 만들 때 특수한 a 값을 구할 수는 있다. 넘어갈게요. 1005번. fx도 1차 함수야. 함수가 뭔지 되게 중요해. x 플러스 a. 미지수 갖다 놨네요. gx는 미지수가 두 개네요. 기울기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이때 f of g의 뭐가? x가 뭐다? 4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리고 f는 몇이다? 3이다. a, b, c를 구해요. 일단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은 a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겠죠? f는 몇이야? 2 더하기 a인가요? 맞아 안 맞아? 그럼 a 몇이야? 아니 1 뭐지 보니까 안 나와 지금. 머리 안 돌아 지금? 어? 잠도 똑바로 자죠. a 1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구해봅시다. x가 들어가서 g를 들어가서 뭐로 나오죠? bx 플러스 c로 나옵니다. 그럼 f의 b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f에 들어가. 그럼 여기 자리에 들어가겠지. 그럼 bx 플러스 c 더하기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x 자리에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bx 더하기 c에다가 1만 더하면 됩니다. 이게 4x 마이너스니까 또 계속해 푸면 돼. b는 몇이 되는 거야? 4. c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니까 c는 뭐가 된다? 마 3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풀어서 다 곱해. 1, 4, 마 3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 조건들 줬을 때 문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쭉쭉 넘어가 봅시다. 합성함수 여러 번 해도 그냥 반복해서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으면 됩니다. 계속 넣으면 돼요. 계산할 때 쪼이지 마시고 쭉쭉쭉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쌤 다 풀어오시고 복습하시고 A스텝도 나간 데까지 다 푸세요. 이제 공부 좀 해. 이제 그만 놀고 이제. 응? 너무 놀아.
너네 지금 세대 애들이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하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안 하는데 너무 비율 적어 지금 하는 애들이 지금 나중에 이 나라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우리는 사람밖에 없어.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자원도 없고 기름도 안 나고 사람 빼고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쟁을 빡세게 시키냐. 경쟁 안 하고 놀고 먹으면 좋지. 근데 놀고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살 때 쉽지가 않은 상황이 올 거거든. 슬픈 이야기지만 다들 일은 안 하고 싶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살면은 그게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 다 망하잖아. 공산주의 뭐 그지같이 살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싶나요? 여러분들은 과도한 경쟁이 우리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경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척배를 터뜨리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선진국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밖에 볼 게 없는데 문제는 인구도 없고 공부도 안 해요. 여러분이 늙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뭐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나이 먹었을 때는 세상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안 하면 자기 자신은 공부 안 하더라도 애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콩고물에 떨어서 먹는 겁니다. 원래 다 그런 시대인데 너무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만 공부 안 하는 게 아니기 빕니다. 근데 뭐 중국은 엄청 공부시키던데 주변에는 공부 엄청 하던데? 당연히 뭐 거기는 잘 사는 애들 위주로 돈이 없으면 공부 시키지도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거기는 하여튼 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노력만 하면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선생님 먹고 살 수 있게. 자, 1009번 어려운 문제죠. 별표 치세요.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겁니다. 합성함수를 시켰는데 갑자기 치역이 나와요. 이게 멍미 되는 거죠. 치역.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심화 문제로 가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gx가 x 더하기 5인데 결론을 보세요. g 오브 f의 x가 됐을 때 이거의 치역이 뭐가 됐다? 뭐가 됐다? 0보다 커나? 같았다. 자,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는 일단 0이 아닌데요.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뒤로 가야 돼.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부터 한 스텝 한 스텝씩 가야 돼. 거꾸로 유출해 가야 돼. 그게 이제 상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런 게. 자, 봐봐. fx에서 어떠한 범위가 들어갔을 거야. 정의역에 어떤 범위가 들어갔겠지? 그거에 들어갔더니 이 gx의 치역이 뭐가 됐어? 0보다 커나? 같았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fx가 잘 몰라. 이 a 때문에. 근데 이 gx는 우리가 다 알아. 다 알아. gx는 다 알아. 이 gx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5잖아. 어떻게 되냐? 지나가면서 언제 때 x절편이야? 마이너스 5지? 자, 치역이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는 이 gx가 치역이 0보다 커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여기가 치역이라는 거잖아, 지금. 아니야? 그럼 그때 들어가는 값은 뭐가 돼야 돼? 이 gx가 마지막에 gx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fx가 정형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때 치역이 0보다 커나 같으려면 들어가는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뭐가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치역을 보니까
fx가 들어가는 게 정의역인데 다시 x가 들어가서 f가 바뀐 다음에 들어갈 거야. 들어갈 때 어떤 값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은 값이. 그러니까 fx 값이 들어갔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았어요. 이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은 게 들어가야지만 치역이 뭐가 나온다? 0보다 커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 지금? 지금 뒤로 하나씩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나 같은 게 나오려고 그러면 치역으로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5보다 커나 여기 x가 들어갔을 때 얘는 뭐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 커나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fx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다 그래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가 뒷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얘가 지금 얘가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차함수지. 얘는 x 플러스 오면 0일 때가 되면 얘가 몇이 되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차함수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0일 때 5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fx는 뭐보다 더 같아야 돼? 이게 여기 오지. 그래프가 결론은 어디를 찍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5보다 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의 그래프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될까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 그래프가 대칭축이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잖아. 자 이거 다 그래프 추론 능력이야.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커 같은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옆쪽에 있으면 안 돼.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야지만 fx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fx가 마이너스보다 커나? 이게 뒤로 한 구씩 가는 겁니다. 저희 스펙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진짜 뭔 말인지 알았니?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a 때가 결론은 꼭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a 제곱은 몇이냐? 이거 음수다? 넘어가면 몇이냐? 마이너스 10. a 제곱은 10인 거야. a가 뭐가 나온 거야? 뿔만 루트 10이 나오는데 지금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 음수야. a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a는 루트 10입니다. 그 답은 a가 루트 10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뒤로 이제 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정의역, 치역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 이렇게 거꾸로 찾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에서 정의역, 치역 정확히 봐야 되겠고, 뒤로 가는 것도 봐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잘 안 되면 필수가 없는 거예요. 상위권 문제들이 나오면 전혀 해석을 못해요. 뒤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가면서 얘가 영상 맞추면 fx가 이렇게 가야 된다. fx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지 마이너스가 나와. 이거를 하나씩 다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